오늘은 식목일이다. 사실 도시에 살 때에는 식목일은 빨간 날이 아니었기에 인지도 못하고 살았다. 어제 심은 에메랄드 골드를 보고 있으니 비오는 식목일이 사뭇 감성 넘친다. 초보 농부가 나무 심다가 현다운 이야기 시작해보자. 오늘은 야심차게 굴착기를 데리고 왔다. 이 작은 굴착기도 사용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굴착기 장난감보다 쬐매 더 크구만. 무슨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격증 취득교육을 지원해주는데 마감일은 지났는데 취소자 있으면 대기 달아 놓을까요? 0.1초의 망설임 없이 네,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참 좋은 곳이다. 기술센터 덕분에 1박 2일 교육과 실습을 마치고 일종 보통 면허증에 굴착기 기능사 자격증을 더해 빛나는 면허증과 당당히 데리고 온 녀석이다. 이제는 삽질을 할 차례이다. 여긴 진도. 우리나라 세 번째로 큰 섬.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란 뜻. 바람 부는 제주 부럽지 않다. 덕분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하는 오늘이다. 담장에 보강토 블럭을 쌓느라 자갈이 많이 깔려있다. 울타리용으로 에메랄드 골드를 식재할 거라서 자갈을 제거하고 흙을 채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없는 삽질이 시작되었다. 삽질은 언제나 지루하니 재미있는 문제 하나 던져볼까 한다. 굴삭기, 굴착기, 포클레인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 눈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정답을 알 것이다. 앞에 설명에서 굴착기라고 계속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 굴삭기와 포클레인은 무엇인가? 잠깐! 나는 땅속에서 돌을 캘 때마다 언젠가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겠지 하는 허황된 꿈을 꾼다. 어느덧 자갈을 어느 정도 파내고 삽을 던져버렸다. 나는 농부를 잘할 수 있을까? 1차 현타가 왔다. 현타는 사치다. 현타 따위 흙 속에 파묻기로 하고 다시 삽질을 시작했다. 이제는 고운 흙을 가져와 채워놓고 두둑을 만드는 작업이다. 돌을 골라주고 두둑을 쌓아야 울타리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한다. 그렇게 흙을 열심히 핥히었다. 나름의 두둑도 완성이 되었다. 다음은 멀칭 작업이다. 멀칭을 하는 이유는 1번 보온과 수분 유지, 2번 토양 유실 방지, 3번 잡초 및 병해충 피해 방지. 참, 멀칭을 하기 전에 파쇄한 대나무로 먼저 멀칭을 해주었다. 삽질은 언제나 지루하니 앞에 질문을 이어가보자. 그래서 굴삭기와 포클레인은 무엇인가? 사실 영어셈으로 한마디 하자면 포클레인은 굴착기의 영어 단어가 아니다. 굴착기의 영어 단어는 excavator이다. 포클레인은 프랑스 건설기계 제조회사의 이름이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이 회사의 굴착기를 사용하면서 회사명이 굴착기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된 것이다. 요즘 굴착기 제조회사도 많은데 포클레인 회사 것이 아니라면 영어로 excavator 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면 그냥 굴착기라고 하자. 이것이 바로 농부샷이라고 불리는 그 소중하다는 땀 닦는 장면이 아니라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빗방울마저 떨어지기 시작해서 머리카락으로 난도질하는 샷이다. 하지만 봄바람도 맞으며 먼 산도 바라본다. 하지만 봄바람을 비바람과 함께 너무 세차게 맞는다는 사실. 머리카락이라도 자유를 허락해본다. 삽질은 언제나 지루하니 앞에 질문을 이어가보자. 그럼 하나 남은 굴삭기는 무엇인가? 굴삭기는 일본의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은 한자 획수가 많으면 뜻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은 것을 찾아 획수가 적은 글자로 바꾸어 사용하곤 한다. 즉 굴착기의 착과 굴삭기의 삭이 삭후로 발음이 같다. 그래서 복잡한 착 대신 삭을 가져와 굴삭기로 쓰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어느덧 멀칭 작업이 끝나고 나무를 심을 구멍을 뚫는다. 우리는 80cm 간격으로 심기로 했다. 에메랄드 그린이나 골드는 서양 측백의 한 종류라 폭이 1m 정도로 삼각 모양으로 수직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제 고작 1년생 묘목이지만 10년 후에 멋지게 성장한 에메랄드 골드를 상상해본다. 사실 나는 오늘 수없이 삽질을 하면서 생각했다. 초보 농부, 농사 짓는 영어쌤 잘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틀렸다. 꼭 잘 할 필요가 없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길이라서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먼저는 문자로 배우기 시작했다. 관련 책도 엄청나게 읽었다. 그것이 내겐 흥미였고 재미였고 꿈을 꾸게 만들었다. 이제 그 첫걸음을 실제로 내딛는 단계이다. 농작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 큰 수확을 낼까? 라는 접근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의 생태를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화학 비료는 일체 쓰지 않고 나무 껍질을 발효해서 만든 부속토나 자연에서 나오는 유기물로 밭과 정원을 꾸미고 싶다.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한다. 안 돼도 된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경험치로 배우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실패만큼 큰 성장은 없다고 한다. 사실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큰 소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게 즐거움을 준 시간만큼 행복이고 실패란 없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잠시 직업병이 도진 것 같다. 이제 각설하고 나무를 심자. 사실 이 순간을 가장 기다렸다. 폭신폭신 흙을 만지는 일. 살아있는 무언가가 나의 손길에 의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반대로 이 작은 아이가 나에게 생동감을 준다. 매년마다 새로운 감동을 줄 것이다. 이것이 15년간 영어쌤이라는 직업과 도시의 삶을 뛰어넘는 후회 없는 노동을 시작하게 만든 이유인 것 같다. 나도 영어를 아주 못했을 시절이 있었다. 나를 영어쌤으로까지 이끌어주게 만들었던 10,000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0,000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10,000시간은 매일 3시간씩 투자하면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 3년이 걸린다. 얼마만큼 투자하는가는 자신의 선택이다. 딱 그것의 반, 5,000시간만 투자해도 주변 사람들보다는 꽤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 법칙이 나에게 크게 작용했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천재도 아닌 노력파라는 뜻이다.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안 될 것은 없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 다 심고 나니 비가 꽤나 오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상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나무를 심으면 좋다고 한다. 오늘은 식목일이다. 식목일에 대놓고 나무 심기는 솔직히 살다가 처음이다. 비 오는 식목일, 식목일에 심은 에메랄드 골드 나무. 오랫동안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오늘이 될 것 같다. 참, 국어원에서 굴삭기가 일본어 표현이기에 굴착기를 쓰라고 권하고 있다고 한다. 굴착기, 명심하면서 너무 선생님 같다 더 지루해진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 지루한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농사 짓는 영어쌤의 성장기 다음 편에서도 또 만나요.